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홈페이지는 큐넷입니다. 1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4번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필기 시험은 없고요. 실기만 보는데 응시료는 63,000원.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 1년에 한 5,000명이 응시를 해서 3,000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어요. 약 60%가 나옵니다. 올해 그 2022년도의 시험 일정은 3월, 5월 말에서 6월 초, 8월, 11월 이렇게 4번이 있고요. 원서 접수는 약 한 달 전에 있습니다. 큐넷에서 하시면 됩니다. 타일기능사 시험은 보시는 그 사진과 같은 작품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수구, 뭐 변기자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 보는 현장에서 지급되는 목록은 타일, 그러니까 벽 타일, 바닥 타일 이런 거, 시멘트, 모래, 모서리에 붙이는 그 코너비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것 이외에 타일을 절단하든가 무슨 뭐 갠다든가 자를 잰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미리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준비 목록이 나옵니다. 시험을 보면서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세요. 건비빔이라고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것을 시험 보기 직전에 분배를 해줍니다. 모래하고 시멘트를. 그럼 갖다가 또 양동이에다가 놓고 적당량을 이렇게 섞어 놓는 것은 시험 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전 작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다른 분의 공구를 빌렸으면 이게 탈락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야 되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을 하고, 타일을 절단한다든가 할 때는 이제 그 귀마개, 뭐 보안경,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요. 그러면 시험 시간 내에 주어진 도면에 의해서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채점의 대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요. 화장실이기 때문에 바닥 경사를 100분의 1을 줘야 됩니다. 100분의 1은 1m에 높이차가 1cm 정도 나게 그 모래로 경사를 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경사를 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불합격되는 부분은 도면과 상이한 완성, 하수구의 위치를 바뀐다든가 하트 모양의 그 정면도에 그걸 붙이는데 타일이 뭐 한 장 띄우고 붙이라 했는데 뭐 2장을 띄우고 붙인다든가, 이게 상이하든가 코너비드를 어떻게 하라 했는데 잘못된다든가, 도면과 상이한 것은 탈락이고요. 그리고 치수가 3cm 이상 차이 나면 또 탈락이고, 실 띄우기를 하는데 100%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는 것을, 실을 안 띄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탈락이 되고, 엉성하게 그냥 그 불량하게 띄우고 신용만 내고 하다가 이 걸리게 되면은 감점 5점입니다. 그 다음에 깨진 타일이 부착이 되면 안 됩니다. 깨끗한 이런 타일들이 부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연속해서 타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실 띄우기 하면서 어떤 주의사항을 갖고 나중에 공구 목록까지 쭉 연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부분도 유튜브에 올려고 있고, 전체를 이어지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타일 기능사 시리즈 중에 두 번째 편으로서 먼저 시작하면서 실 띄우는, 그러니까 시간은 절약하면서 실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이 시작은 수직 수평 실을 놓는데요. 먼저 이 상단이 제일 높은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좌우 노타분 물방울에 의해서 어느 지점이 높은가를 판단을 하고, 지금 요 지적하는 요 부분 제일 높은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왜냐하면은 그 위에도 쪽 타일을 붙이는데 낮은 데로 시작하면은 그 턱이 지게 되면 안 되겠죠. 높은 데가 이제 걸려갖고 부착을 못하면 안 되니까 제일 높은 데를 찾아가지고 한 1.5나 한 2cm 정도 위에 올라가게 해서 두 장 밑에, 그러니까 두 장이면 400이죠. 400 내지 한 405mm 정도의 금을 긋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그 수직실을 먼저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에 의해서 수평실을 먼저 띄우고 수직실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직실을 먼저 하게 되면 못을 박을 때 3번을 박게 돼요. 위에 맨 밑에 그 달리는 부분, 중간에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근데 수평실을 띄우게 되면은 맨 위를 하고 밑에를 감아서 내려게 되면은 그 수평실이 어떤 그 기준점이 되어갖고 체크를 하게 되면 못을 안 바꿔도 그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평, 이제 그 두 장 밑에 하단 부분에 레이저 선을 띄워서 전면과 우측에 빛이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첫째 장과 둘째 장 사이의 수평선입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합니다. 위에가 한 1.5 내지 2cm, 밑에는 400 내지 한 405mm가 되는가 체크를 하고, 여기서 먼저 이제 그 수평실을 띄워 보겠습니다. 요 못을 매듭을 짓는 것은 전에 영상 중에 어디가 있을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셔갖고 그 매듭 짓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 수직, 수평, 그 단계별로 아래 위로 3장이 들어가는데요. 아래 위로 수평실을 3번을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 띄우고 이 타일을 붙이는 것을 발견이 되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왜냐면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붙여도 실 없이도 올라가는데, 이 시험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실을 띄우는 그 시간을 절약을 하면서 하면 나무보다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어느 사람은 다 띄우고. 근데 공평성을 갖기 위해서 실은 상중하 이렇게 하고 3번을 다 띄우게 됩니다. 이 수평 전면에 수평실을 띄워 놓고요. 수직실을 시멘트 블록 냉가 벽돌에다가 못을 박아 갖고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밑에다가 콘크리트 못으로 다림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안정이 되게 되면은 못으로서 박아 갖고 수직실을 띄우기 위해서 못을 사용합니다. 수평실을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전면 우측 한 2cm 정도가 떨어지게 한 상태에서 이것을 맞추게 되면은 수직실이 되는데, 이 실에다가 점을 표시해서 좌우 전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한 지점에다가 콘크리트 못을 안 박아도 이 수직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좌측도 마찬가지죠. 요 우측의 수직선과 실제 시험에서는 요 좌측에 있는 선까지의 타일 길이는 1150mm입니다. 1150mm보다 약간 더 크게 해도 되고, 왜냐면 타일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1150에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도 됩니다. 지금 여기 모형이기 때문에 1150이 안 나오고요. 한 1070 정도에서 지금 타일을 절단해서 붙일 겁니다. 이 우측도 수직선을 내려줍니다. 우측에는 이제 그 수평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기역자를 못을 박아갖고 지금 얹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수직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이 전면부터 우측까지가 정확하게 609mm인데 이 자가 610mm가 나와요. 그래서 직각을 보면서 우측의 수직선을 609mm의 자의 끝을 갖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수직선을 내리게 되면은 전면과 우측의 직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 세 개의 못을 박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한데 정밀하게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가 그 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게 어느 정도만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우측부터 요 실까지 1150mm를 해서 이 수평실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직실을 이동을 시켜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약간 오버를 해서 맞춰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 직각자의 길이가 610mm인데요. 요 끝에 실을 수평을 맞추고 수평을 간격을 맞추게 되면은 우측에는 직각하고 609mm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수직실을 이동을 시켜갖고 609mm 지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1mm를 더 가도 되고 여기서 1mm가 이 전면측으로 가서 맞춰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 있는 부분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수직추가 중심이 잡혔을 때 그 못에 체크를 하고 하단 부분을 다시 잡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자의 끝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내려주면 됩니다. 근데 수직선을 내릴 때 여기다 못을 안 받고 이러한 어떤 그 집게 같은 것을 활용해 갖고 벽돌로 눌러주게 되면은 수직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벽돌로 눌러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은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툭 친다든가 이러면 틀어지겠죠. 수직실이 안정이 됐으면은 수평실에다가 그 위치를 체크를 해줍니다. 어느 위치인지 실이 있는데 부분을 그 다음에 그 체크해 준 데다가 수직선을 맞추면은 정확한 수직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수직선이 선하고 일치를 시켜주면은 수직선이 정확한 위치에서 안정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평시에다가 이 사인펜으로 수직선에 안정이 됐을 때에 체크를 해준 그 지점에다가 수직선을 같이 갖다가 대면은 수직선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에 타일의 높이를 하기 위해서 자막대를 만듭니다. 자막대는 해당하는 이 타일 기능사의 줄눈 간격은 3mm거든요. 그래서 저는 2.8mm를 놓고 줄눈 자를 만들었습니다.
간격을 맞추는 스페이서를 놓고 그 길이만큼 해서 체크해 주면은 타일 간격이 나오겠죠. 아래 위로 3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수평 레이저 선에 의해서 눌러준 상태에서 수평을 찾기 위한 점을 찍어줍니다. 3군데를 다요. 그리고 상하로 레이저 선에 의해서 2번째 단, 3번째 단의 끝선을 찾기 위한 수직선에다가 기준점을 표시해 줍니다. 예, 그럼 이제 C를 앞으로 요 표시한 그 지점에다가 대게 되면은 첫째 단, 둘째 단, 셋째 단이 이렇게 수평점이 맞게 됩니다. 자, 오늘 수직선, 수평선, C를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 시리즈 3번째 날입니다. 3번째는 그 바닥 타일, 우리가 욕실에 하수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바닥 타일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그라인더로 절단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질 타일은 그 도기질 타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를 할 때 도기질보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두면에 나와 있는 하수구의 직경이 100mm입니다. 근데 이것은 줄눈을 포함해서 줄눈을 벌려놨을 때 측정을 했을 때 100mm예요. 그래서 이 타일을 2.8mm 저는 간격제를 사용해 가지고 벌려놓고 중앙에 이제 그 테이프를 붙여 갖고 컴퍼스가 중앙을 잡을 수 있도록 해 갖고 그림 100mm를 반지름은 50mm가 되겠죠. 금을 그을 예정입니다. 2장을 붙이는 것은 컴퍼스가 이제 그 뾰족하게 이렇게 흐트러지지 말라고 2개를 그리고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컴퍼스를 50mm, 반지름 50mm를 자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고요. 지름 100mm 원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좌변기 하수자인데 이것은 양쪽이 굉장히 좀 가느다랗게 나오는데 직경이 200mm, 그러니까 반지름이 100mm인 원을 그리게 됩니다. 요 그릴 때 이 타일 사이즈가 정확하게 200이 나올 수도 있고요. 198mm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98mm의 중앙을 찾아줘서 그림을 그려야지만 조금 수월하게 이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에 부분만 사용할 겁니다. 이게 절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바빠갖고 짜내다 보면은 어떤 것이 쓰는 거, 어떤 면을 쓰고 어떤 걸 버리는 건지를 좀 이렇게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것은 동그라미, 안 쓰는 것은 X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면은 이 작업을 할 때 조금 좋습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쪽으로 내려가게,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반대편으로 해서 한 60도나 70도 정도 기울여서 하게 되면 테이프가 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면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질을 하고 뒤에까지 절단해 주는 것이 자기질 절단할 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하게 되면 더 힘들고 절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주고
이걸 방울집게로 절단을 한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를 여기 홀소라고 벽의 그 하수관 32A 하수관을 뚫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으로서 측면을 갈면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질 그 벽을 절단할 때 대변기를 하는 건데 끝을 먼저 절단을 해주고 절단을 하면은 좀 쉽습니다. 네, 끝을 이렇게 먼저 어느 정도 절단을 하고 해야지 끝이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그리고 지름이 200, 반지름이 100mm인 원을 나오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하수관의 자리가 만들어졌고 바닥을 깔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기질 바닥 타일 절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번째는 하트 모양, 전면에 하트 모양을 절단해 갖고 붙이는데 하트 모양을 그림을 그리고 절단하는 그 장면들을 이번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은 유색 타일을 중앙에, 그 다음에 바탕색인 흰색을 겉면에 붙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색 타일 2장, 흰색 타일 2장 이걸 붙여 가지고 테이프를 중앙,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는 유색 타일에 반지름이 200mm인 원을 그려줍니다. 이게 중앙에 들어갈 거고요. 밑에 받침은 이제 이 유색 타일보다 3mm가 크게 흰색, 백색 타일에다가 금을 그려줍니다. 3mm가 크게. 유색 타일을 절단을 하고 그걸 대고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3mm 크게 흰색 타일을 그려주는 게 더 정확하고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트 밑바닥이 아닌 상부, 위에 부분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절단할 때는 보안경,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안전화 이거를 착용을 하고 절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모하고 안전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용을 해야 되고요. 이 감독관들이 와서 이 절단을 할 때 체크를 합니다. 귀마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하고 이제 그 절단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감점이 되겠죠. 이번에는 반지름이 100mm인 원을 하트 윗부분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3mm가 크게 백색 타일을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의 3mm를 눈대중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아무튼 자에다 측정을 해도 되지만요. 이렇게 3mm 크게 그려주고 유색 타일 4장, 백색 타일 4장 해서 그림을 다 그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OX는 작업을 할 때 좌우 절단되고 절대 사용하는 면과 사용하지 않는 면을 하기 위해서 체크해 주면 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절단을 하는데요. 보안경은 썼는데 마스크라든가 귀마개라든가 헬멧 이런 것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연습하는 과정 찍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현장에 그러니까 타일 기능사 시험을 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좌측을 돌 때 좌측 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회전시켜면서 해주면은 조금 더 시간이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홀소로 어느 정도 해주는데요. 유색 타일 측면보다 튀어나온 놈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살려서 쓰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유색 타일처럼 하게 되면은 끝부분이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그라인더가 돌아가면서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 양쪽에 살이 붙은 상태에서 이 뾰족한 부분을 먼저 절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동이 가더라도 절단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을 사용하는 측면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주고요. 그 정도 깊이를 조금 이제 사용하지 않는 측면에서 그라인더 휠을 집어넣어 가지고 절단을 시키는 거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절단을 하고 홀서로 한 번에 쭉 거칠은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그라인더 날로 하면은 상하를 맞추기 위해서 까짝까짝까짝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게 되겠죠. 장착할 때도 유색 타일과 흰색 타일의 줄눈 간격은 3mm입니다. 양쪽에 뾰족한 부분을 하고 그라인더 사용도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 치면은 카바가 있는 상태에서 이 회전 방향이 지금 돌은 이 상면을 봤을 때에 몸쪽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좌우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 회전 방향이 윗부분을 봤을 때 바깥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나 지금 이제 눈금이 잘 안 보이고 먼지가 자기한테로 오기 때문에 이게 절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 시리즈 다섯 번째 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절단기를 사용해서 우측면의 마른 목골 절단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라인더도 절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색 타일은 정사각형이 한 장, 사각의 길이는 137mm로 절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양쪽의 테두리는 97mm 정사각형이 2장을 절단합니다. 97mm로. 예, 97mm 2장을 만들어 줬으면은 꼭지점, 대각선과 대각선을
레이저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든가 위에서 정확하게 보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칼날 중앙을 대봐가지고 중앙을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중앙을 절단을 해줍니다. 이게 4장이 필요하게 되겠죠. 정사각형 2장을 자르게 되면은, 대각으로 자르게 되면은 삼각형 4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 시리즈 6번째 편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준 타일 붙이는 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기능사 보는 현장하고, 만약에 이제 타일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응시를 한다 치면은, 타일 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석회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시멘이 아닌 상태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벽면이 이제 완전히 건조가 안 되고, 그래서 접착하는 시간이 조금 이제 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타일을 붙이는 기능사 시험장에서는 실질적인 시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약간은 틀릴 수가 있어요. 현장이 좀 더 신속하게 양쪽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붙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좀 접착하는 게 좀 강합니다. 그걸 유념을 하셔서 하고, 그리고 이제 시멘하고 모래하고 시멘을 다 섞었는데 공동으로 섞다 보면은 이 비율이 한 1:4 정도의 비율이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벽면하고 잠깐만 떨어진다 치면은 시멘트를 조금 더 섞어주고요. 만약에 타일하고 이 몰탈하고 떨어지는 경향이 좀 심하다 치면은 모래를 조금 더 섞어 갖고 이렇게 희석을 해 갖고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면서, 기준 타일, 일명 이제 가나방 붙인다 그러죠. 기준 타일 붙이는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한 25리터 정도 하면은 적절한 양이 될 겁니다. 약간 된 것보다는 지른 쪽에서 하면 좋습니다. 수직과 수평을 맞춘 상태, 거의 맞춘 상태에서 타일 리프트라고, 리프트를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하고 줄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보다 한 2mm 정도 이렇게 띄어갖고 촛장을 붙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타일과 타일을 붙일 때 줄눈 간격은 3mm인데 2.8mm 간격제 있죠, 스페이서를 꽂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꽂아놓은 것은 뒤로 쑥 밀어서 존재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벽을 허물어 갖고, 일부러 허물어 갖고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체크도 하기 때문에요. 빼내야 됩니다, 반드시. 요건 지금 모형에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밑에 빛이 들어오고 공간이 넓죠. 근데 현장에서는 저게 하면은 한 1cm 전후가 됩니다. 이 바닥하고 이 타일하고 위치가 한 0.5 내지 한 1.5cm 정도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 7번째 편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트 모양 붙이기
하트 모양은 이제 절단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붙이는데 약간의 그 순서가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붙이면 조금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붙이는데 약간 시간과 이제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흰색 타일 자른 것을 먼저 이제 붙여주는데 두 번째 장 두째 번 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인데 우측을 먼저 붙이고 흰색 타일을 붙이고 이렇게 유색 타일을 붙입니다. 이것도 유색 타일과 흰색 타일의 줄로는 3mm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을 4시간 40분 이내에 하기 위해서 간격이 약간씩 틀리는 건 이제 감점이 약간 될 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아주 정밀하게 맞추냐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은 4시간 40분 안에 못하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를 먼저 붙여주고 안에 백색 타일, 유색 타일을 붙여줍니다. 이것도 실을 띄운 상태에서 해주는 겁니다. 실에 맞춰줍니다. 간격이 약간 안 맞을 때는 십자 그 스페이서 간격제를 보다는 테이프로 된 것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좋아요. 테이프. 왜냐면 자르고 곡면이기 때문에 그 3mm가 정확하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mm 넣다 보면은 굉장히 또 어색하게 될 때는 테이프로 된 간격제를 해서 적절한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좌측에 지금 막대에다가 고무줄에서 실을 걸었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측에도 시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다가 중앙에 세우는 요것에 실을 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대신 우측에 있는 데는 사용할 수 있어요. 우측. 시험장에 이런 파이프를 심어서 만들어 온 틀이 있다면요. 끝에 모양의 상하 좌우 대칭 여러가지 수평 모양도 있지만 어느 부분이 쏠리지 않게 중앙점을 적절하게 찾아주면서 붙이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을 두 번째 칸에서 시작을 해서 예쁘게 붙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정밀도도 중요하긴 한데 4시간 40분 이내에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정면이 이제 끝마치고 우측면 붙이는 거 하고 우측면은 이제 그 다이아몬드형 마름모의 유색 타일을 붙이는 이러한 건데 609mm를 유지하면서 마름모형을 붙이는 그런 영상을 이번 시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첫째 장은 이렇게 타일 리프트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하면은 시간 절약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하 높이차를 맞추는데 조금 편리합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정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면과 이 우측면에 간격이 약간 있어야지만 바닥 타일을 붙일 때 눈금, 줄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현장에서 매도시라고 하죠. 매도시를 맞추는데 약간 간격이 있어야 돼요. 쑥쑥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벽줄눈과 바닥 타일 줄눈이 일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전면부터 요 끝단까지가 609mm. 그러니까 전면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 3mm씩 하게 되면은 9mm가 되거든요.
이 타일 한 장에 200mm에서 609mm가 이 끝단까지의 길입니다. 실은 반드시 띄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다가 이제 지금 요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제 쑥 들어갔다든가 안 맞았다든가 할 때 몰타를 집어넣고 약간씩 움직여주고 이제 집어넣으면서 흔들어주게 되면은 이 빠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다 빨았다가 새로 놓는 몰타에 의해서 부착해서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흔들려 갖고 위치를 맞추다 보면 흔들려 떨어졌다고 그걸 떼지 말고 몰타를 조금 더 위에 원등과 빈 공간에 채워서 가만히 놔주게 되면은 그 힘에 의해서 붙을 수가 있어요.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띄었다가 몰타를 새로 하는 것보다 양쪽에 타일을 붙이고 유색 타일 삼각형을 붙이고 중앙에 유색 타일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형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뒤에 몰타 채움은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빈 공간보다는 채워줘서 맞추는 것이 더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잘 붙을 수가 있고요. 약간의 치수 차이는 것은 감점이고 4시간 40분 안에 못하면 탈락입니다. 유념을 꼭 해주시고요. (609mm를) 맞추기 위해서 우측부터 타일을 붙이고 있습니다. 당점은 지금 테이퍼로 되어 있는데 2.8mm 십자형 스페이서를 끼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끼웠던 것은 반드시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우측면에 마른 목골하고 우측 벽면을까지 보여드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9번째 편입니다. 이번 시간 코너 비트 절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너 비트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재질, 플라스틱 재질 세 종류가 많이 사용하는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타일 기능사는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내폭이 8mm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절단하고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45도를 절단할 때는 45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직각으로 만든다든가 뭐 직각이 돼야 되는데 뭐 45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것도 들어가는데 조그만 것이 들어간다고 뭐 작다고 그거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도면과 상이하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상하 수직되는 부분은 옆으로 절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끼우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우측에다가 몰타를 이용해서 붙이기가 어려우면 테이프로 임시 고정을 해줘도 됩니다. 타일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착이 정확하게 되고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 그 몰탈이 많아 갖고 기역자 부분이 되게 되면은 직각이 잘 안 나오죠. 상단 부분을 일치를 시키고 몰탈로 눌러줘도 되고 테이프로 살짝 했다 나중에 테이프를 띄워줘도 됩니다. 해당되는 길이보다 약간 여유있게 잘라가지고 다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긴 것을 이렇게 회전시키고 하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부닥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부분을 먼저 잘라주고 45도로 하게 되면 한 번에 딱 잘라주는데, 밑에 그 넓은 부분을 안 자르고 45도 하려고 하면 걸려가지고 요 쪽가위가 그러니까 넓은 부분에 걸려가지고 딱 45도가 절단이 안 되죠. 그리고 약간 뒤에 있는 몰타를 제거하고 껴줍니다. 이 좌측 부분의 길이는 우측에 있는 코너비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절단해도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절단해도 되고. 45도를 맞추는데 대법문서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추냐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하면서 시간도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양쪽이 평행하게 45도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코너비드. 예, 코너비드 여기서 이제 그 조그만 것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그 타일을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리즈 중에서. 요번에는 정면하고 우측면하고 이제 다 붙였으면은 코너비드가 들어갔습니다. 코너비드 옆으로 한 50mm의 쪽 타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윗면 기역자 부분과 수직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측면에 요 타일의 폭은 50mm나 한 49mm 정도 직각되게 붙여줍니다. 이 면까지 길이가 저쪽에서 609mm입니다. 온장 타일보다 이 몰타 뜨는 게 약간 넉넉하게 떠가지고 양쪽으로 밀려나가면서 붙이는 것이 수월합니다. 작게 되면은 이렇게 밀려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코너비트 우측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조금 이렇게 몰타를 채워주고 하면 좋습니다. 코너비트 자르기 위해서 빠뜨렸던 작은 코너비트 모양입니다. 작지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각 45도로 잘라 가지고 직각 부분 맞춰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심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측에 이 밥을 누르다 보면 앞쪽으로 옆쪽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부분에는 지금 타일 두께하고 지금 코너비드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시 줄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타일은 약 10mm 정도를 절단해 준 상태에서 붙여 줘야 돼요. 원래 있던 절단면이 코너비드 쪽, 둥그런 약간 모서리가 둥그런 부분이 바깥쪽 이렇게 갑니다. 통상 타일 기능사가 이제 8시 반까지 가게 되면은 8시 한 50분 정도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럼 1시 반까지 하는데 점심을 못 먹어요.
화장실은 적당히 이제 갔다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 뭐 이렇게 배가 고파갖고 이렇게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한 분들은 적당하게 이제 뭐 이렇게 음료수라든가 빵이라든가 중간에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시 반까지 아침에 오냐고 일찍 출발해 갖고 와서 1시 반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기 체력이라든가 평상시에 그 여러 가지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식사를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당뇨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허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죠. 벽에 줄눈하고 상부 좀 쪽 타일에 줄눈하고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줄눈을 일치시키는 것도 아마 점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코너에 이건 사이즈가 60에 귀퉁이 요 지금 보이는 저 테이프 있는 데 부분이 10mm씩 절단을 해줍니다. 절단을 안 하고 적절히 하면 탈락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 시리즈 11번째 줄눈 작업 및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눈은 기능사 시험장에서는 사용하던 몰타를 약간 묽게 해서 그냥 그 시멘트와 모래가 섞인 걸로 줄눈을 놓습니다. 일반 현장에서는 백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줄눈 전용 홈매트라든가 아니면 그 곰팡이가 안 쓰는 에폭시로 줄눈을 넣는데, 이 기능사 시험에서는 타일 기능사 시험에서는 사용하던 몰타를 그대로 줄눈을 넣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줄눈이라 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에 부분에 그 60mm, 요 벽면과 타일 끝이 60mm예요. 요 코너 비트가 10mm 포함해서. 그래서 직각으로 뒤에 부분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절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위에 거 치지 않고 아마 3cm가 넘은 상태도 흐트러지고 이러면 아마 탈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탈락될 겁니다. 만약에. 뒤에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나중에 바닥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깔고 바깥 부분은 직각으로 딱딱 잘라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다가 타일을 건져서 탈락을 시키면 아주 좀 곤란하겠죠. 특히 이런 작업할 때 타일 탁 걸려 갖고 탈락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절단을 해주고요. 줄눈 간격이라든가 상부터 직각도라든가 이걸 최종적으로 쫙 한번 살펴줍니다. 이 기울어진 부분은 적절하게 이렇게 놓았고 직각을 좀 맞춰주고요. 시간이 될 때는 이렇게 직각도를 정확한 게 좋으니까 맞춰보는데, 이 정도 돼서 시간이 모자른다 치면은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1시간 이상 시간이 남아야지만 정상이에요. 이거를 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줄눈을 넣고 하는데 한 30-40분, 20-30분 남았다라면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면 바닥 이제 그 모래를 깔고 바닥 타일을 붙이는데도 빠르면 30분, 뭐 늦은 사람은 한 뭐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간 자체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가 남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시간 내에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몰타를 이렇게 줄눈을 때는
약간 묽은 상태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넣어줍니다. 아무튼 간에 작업을 하다가 다른 타일이라든가 뭘 건드려서 탈락시키면 안 됩니다. 줄눈이 쭉 꼼꼼하게 들어간 모습이 보이죠? 이런 끝에 부분에 이제 아직 굳지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게 되면은 타일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코너 밑에도 마찬가지고. 귀퉁이도 모서리도 현장에서는 실리콘을 많이 쏘는데 여기서는 줄눈을 넣어줘야 됩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요 모서리를 실리콘을 쏘는 이유는 벽과 벽이 어떤 그 진동이라든가 처짐이라는 것에서 움직일 때 타일이 클랙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많이 쏴줍니다. 지금 스펀지 작업은 줄눈이 정확하게 들어갔나 살펴주면서 그 덩어리가 뭉쳐있는 이런 부분을 흐트러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벌 닦아주는 거예요. 초벌로. 부족해서 있는 부분들은 더 보충해 주고요. 그러니까 요거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남아야 되는데 판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 3, 40분 남게 되면은 이 닦아주는 부분에 시간을 최소화 시켜줘야 돼요. 어느 정도만 쑥쑥 지나가고 덜 닦여진 부분이 있다 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면 수월하게 좀 닦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지나간 부분들이 그 흙물이 시멘트 물이 남아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코너 비드로 살짝 고였잖아요. 이거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할 때 그냥 놔두고 모래를 깔고 하게 되면은 그 감독관이 바닥도 이렇게 들쳐 보거든요. 들쳐 봐서 저런 게 고여 있으면 탈락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걸 붙일 때 지금 닦는 부분이 맨 처음에 직각을 잡을 때 여기가 다른 데는 한 2cm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한 3cm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넓어 가지고 타일이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벽돌하고 코너비들에도 받쳤거든요. 스펀지로 초벌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볼펜, 사인펜 뒤로 줄눈을 파주면은 모래가 떨어져 나가니까 스펀지를 닦을 때 깨끗하게 닦이고 줄눈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인펜 뒤로 줄눈을 하나하나 파줍니다. 요 상단 쪽 타일 깨끗이 닦았는데 여기도 초벌만 하고 볼펜 뒤로 닦은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를 닦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남아줘야 됩니다. 한 3, 40분, 2, 30분 남았다 치면은 요 줄눈 파기, 스펀지로 닦아주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씩 지저분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시간이 없다 치면은 한 번씩 쑥쑥쑥쑥 닦아주고 덜 닦여진 부분은 마른 헝겊, 천으로 닦아주면은 깨끗하게 닦아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짜갖고 닦은 부분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어용도 닦고 덜 닦아진 부분은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헝겊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장에.
한번 천천히 닦아주고 뒤집어서 또 한번 중복되게 닦아주고요. 코너비드라든가 살짝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너비드 살짝 걸려가지고 툭 하면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닦아주다가 지저분한 게 약간씩 있으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시간상으로. 계속 이렇게 닦아주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깨끗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깨끗하게 정리된 면을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일기능사 12번째 시리즈입니다. 바닥 물매잡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이동식으로 벽돌을 쌓아서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에 그 여러가지 벽돌을 쌓고 모래를 넣고 물매를 잡고 있어요.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타일의 하단 부분까지 모래가 채워줘야 됩니다. 뭐 비더라도 한 몇 미리, 한 5mm 정도 비게. 왜냐면 타일이 6mm 정도 되니까 그 놓으면은 타일이 이제 그 저쪽에 타일이 하얀 선이 보이고 모래가 안 보일 정도의 높이까지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육가나 판을 200mm, 200mm 중앙 정도에 놔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매잡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은 지금 작은 수평대로 해서 100분의 1 물매를 잡습니다. 100분의 1 물매다 하면은 1m에 가면은 1cm의 차이가 나는 높이를 말합니다. 수평대를 보면은 좌측, 우측에 각각 눈금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의 눈금을 살짝 지난 정도, 살짝.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눈금 중간에 약간 못 미치게 이 정도 돼야지 100분의 1 물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가 지금 뚜껑을 놓은 부분 거기를 눌러가면서 고정을 시키고 쭉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측에 육가가 없이 하게 되면 꽉 누르지를 못하니까 이게 들쑥날쑥 해갖고 수평 그러니까 물매가 못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거꾸로 된 물매가 되면은 탈락일 겁니다. 그냥 도면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약간 더 되든가 물매가 약간 덜 된 거는 이제 감점 요인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육가 뚜껑 있는 그 부분을 눌러주면서 눈금을 보면서 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흑선 기고대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걸로 적절하게 상면을 펼쳐준 상태에서 해줍니다. 낮은 부분은 모래를 얹어 갖고 잡아주고요. 돌기 있는 부분이 없게 긁어줍니다. 이 구석까지 쭉 최종적으로 상부에 돌기가 없도록 긁어주고요. 구별을 봐주고
돌기가 없도록 최종적으로 한번 봐주면서 준비를 하시고 수평을 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 시리즈 13번째입니다. 바닥 타일 붙이기하고 주변 정리까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매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타일을 모래 위에 그러니까 줄눈 간격하고 벽줄눈하고 맞춰가면서 얹어 놓으면 됩니다. 타일과 타일 간격은 3mm, 벽줄눈하고 일치시키고 그래서 쭉 놓으면 됩니다. 처음 놓는 것이 이제 그 하수구 100mm, 직경이 100mm죠. 그래서 아까 자를 때도 절단할 때도 3mm를 띄운 상태에서 절단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3mm를 띄워 놓으면 정확하게 100mm가 나오겠죠. 이 부분이 배수 자리입니다. 배수구 자리를 비워야지 다른 데다가 뭐 이 옆에나 이런 데다가 배수구 자리를 놔주면 안 됩니다. 쭉 깔았으면은 이 모래로 줄는 겁니다. 배수구 자리, 좌변기 자리는 적절하게 수평이 나오면서 그냥 긁어주면 됩니다. 빗자루 쓸어주면서 끝단 이런 데는 약간 처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서 마무리 해주고 이렇게 털어주고 벽면에 약간 이거 남아있다면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타일 바깥에 수직으로 절단을 해주면 좋습니다. 절단을 안 해주면 안 돼요. 탈락입니다. 아무튼 4시간 40분 이내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 시리즈 14번째 다 이제 완성을 하고 검사입니다. 검사는 그 도면에 나오는 치수 하나하나가 다 모양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거에서 하나하나 다 중요할 겁니다. 약간씩 치수라든가 직각이라든가 이거 틀린 것은 뭐 감점의 대상이지 탈락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면에 뭐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약간씩 틀리는 건 관계없는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레이라든가 뭐 절단된 것을 붙인 경우, 위치가 틀리게 붙인 경우, 도면에도 하라고 했는데 다르게 했다든가 빠뜨린 경우, 물 구배, 바닥 구배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탈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치수라든가 각도는 최대한 맞추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수 같은 걸 보겠죠. 그 다음에 수평 상단 부분, 물매, 눈금이 지금 보면 좌측으로 가 있죠. 좌측이 같다는 얘기는 좌측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우측으로 물매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뭐 치수라든가 줄눈 간격이라든가 하트 모양의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점수가 되겠지만은 약간 틀리더라도 감점의 대상이지 탈락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런 뭐 직각, 나중에 이런 하트 모양을 검사할 때 흐트려 갖고 파내 갖고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걸 확인을 합니다. 바닥도 드러내 갖고 뭐 고임돌이 안 치웠나 치웠나 이런 까지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도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4시간 40분 안에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검사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일 기능사 마지막 편 15번째 시험장에 갈 때 타일 기능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준비 목록, 공구 목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소개해 드리는 거 이외에 자기가 특별하게 어떤 그 공구가 있어 갖고 가져가야 될 것 같으면 가져가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하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특별하게 사전에 그 모양을 본딴다든가 뭐 이렇게 특별한 그 시험장에 그것을 위해 특별한 공구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은 또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공구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건 관계가 없고 특별한 공구라든가 무슨 가다랄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다음에 오늘 그 타일 기능사 시험 보러 갈 때 준비해야 될 목록을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촬영을 하고 쭉 모아놓은 건데 좀 지저분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측에 타일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타일 커팅기, 그 다음에 이렇게 믹서를 할 때에 그냥 흑선으로 해도 됩니다. 믹서기, 그 다음에 보안경, 귀마개, 스펀지, 그 다음에 먼지가 안 들어가게 되는 마스크, 헬멧이 중요하고요. 레이저, 삼각대, 그 다음에 상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부착하는 게 좋아요. 뭐 엘리베이터라고 하죠. 직각자, 큰 거, 작은 거, 흑선, 냉가망치, 줄자, 테이프, 천, 마른 천, 그 다음에 리프트. 저는 이제 그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리프트, 그 다음에 이렇게 집게, 뭐 못을 이렇게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요 헤라 요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고무장갑이나 그 완전 코팅 장갑, 일반 장갑,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2개 가져가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소를 사용할 때 그거를 사용하고, 이건 전기는 절단할 때 하고, 홀소 들은 건 이제 그 전동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평대도 큰 거 작은 거 있으면 좋겠죠. 쪽가위, 그라인더, 실, 나름대로 저거는 네모난 거, 6거 뚜껑, 홀소는 이제 그 55파이가 그 파이프 벽 하수관 할 때 좋습니다. 냉각고대, 구사비는 2.8mm도 가져가야 돼요. 그다음에 콤파스, 사인펜, 못을 걸 수 있는 고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가면 좋겠죠. 기고대 흑선, 프라테 흑선, 그 다음에 바가지가 또 있으면 물을 조절할 때 좋고,
닦을 때 이러한 버켓, 양동이도 가져가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그 냉가망치를 사용하든가 고무망치를 사용해서 바닥 타일 이렇게 두드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한 것이 있으면 추가를 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는 필요 없었는데 못을 고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홀서도 추가로 준비를 했었고, 다른 분들은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쓰는 분들은. 이러한 거 이외에 더 이제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해 가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공구 목록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